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고압산소 치료 도움이 되는 분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두경부암 환자 중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는 대부분 도움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자, 유방암 환자분들도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유방암 환자분들이 받고 나서 모두가 방사선 피부염이 심하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하냐, 방사선 치료 후에 방사선 피부염이 심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누구시냐?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유방 보존술한 환자들 대상으로 유방 보존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하시잖아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방사선 피부염이 심하게 이제 화상처럼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유방이 좀 크신 분들이세요. 유방이 크신 분들, 유방의 굴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굴곡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요. 일정 부분에 방사선이 조금 몰리면서 피부염이 보통 심하게 일어나요. 대부분 유방이 크신 분들이세요. 자, 그래서 유방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 방사선 피부염이 올 수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방사선 피부염이 심하게 오는 분들 또는 오기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전절제를 하신 분들이세요.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유방 전절제를 하고 나서는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지는 않거든요. 전절제를 하고 나서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분들 중에서 유방 복원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슴 피부가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이 경우는 필연적으로 방사선 피부염이 보통 심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하시고 복원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특히 유방 전절제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이 목임파선까지 같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또 이 목 부위까지도 화상 입듯이 빨갛게 되고 방사선 피부염이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은 초반에는 연고나 이런 걸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압산소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고압산소를 할 때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하고 그리고 14번, 3주에 5번씩 이어서 하시고 2기압 이상에서 1시간 이상 할 때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근래는 유방 보존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10번 전후로 굉장히 짧아졌는데 자, 10번 전후로 짧아졌다고 해도 유방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피부염이 잘 오기 때문에 방사선 피부염이 시작되는 분들 같은 경우 방사선 끝나고 고압산소 치료 하시면 도움이 되고 유방 전절제 수술 하신 분들은 대부분 방사선 피부염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유방 부분도요, 방사선 피부염이 오면요, 굉장히 심하게 오세요. 그래서 화상 입듯이 오고 피부도 벗겨지고 이것들 때문에도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도움이 되는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딘가 해당이 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받고 나서 방사선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표준 치료 받고요. 부작용도 잘 관리해서 암 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